안녕하세요. 헐러리 임상 챌린지 시즌 2입니다. 2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동작구 흑석입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제가 테마 임장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테마 임장을 하게 되면 너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조금 마음의 고삐를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임장을 가고 한 번은 이제 테마 임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3빌딩 여의도 테마 임장을 했고, 여의도를 실질적으로 걷는 거리는 5km 같이 안 되고 좀 위쪽에서 빌딩에서 좀 내려다보는 그런 임장, 좀 휴식 같은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장이라는 게 막 너무 막 고대 또 좀 문제가 있지만 너무 느슨해져도 또 임장의 본연의 가치를, 본연의 의미를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일정한 임장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빌딩 임장도 하고 또 버스 임장도 하고 다양한 상권 임장과 여러 가지 테마 임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일주일에 2번 테마 임장을 하기에는 너무 좀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임장을 제대로 하고 임장 코스가 짧은 곳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은 테마 임장으로 좀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 그리고 몸이 조금 덜 힘든 곳, 힐링할 수 있는 곳, 이런 임장으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동작구 흑석입니다. 흑석은 우리가 노량진은 다녀왔었어요. 노량진 다녀왔었는데 흑석은 임첼에서 정식적으로 임장 코스로 진행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흑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크로리버 하임이고요. 흑석 동작구에서 가장 좀 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흑석 뉴타운입니다. 흑석 뉴타운은 좀 진행이 좀 많이 됐죠. 자, 보시면 임장 코스입니다. 9호선 흑석역, 급행역은 아닙니다. 완행역인데 흑석역에 내려서 3번 출구에 내리면 3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흑석 그 중앙병원 쪽, 중앙대학교 병원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흑석 3번 출구에서 이렇게 상권 따라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구역과 2구역인데 1구역, 2구역, 그러니까 2구역과 1구역인데 1, 2구역을 거쳐서 좀 가게 됩니다. 1구역, 2구역 초기직 개발 구역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상권지이다 보니까 속도도 더디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큰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1구역과 2구역은 지어지게 되면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왜냐하면 평지이기도 하고 흑석의 좀 단점이 뒤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경사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석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경사가 좀 심하고 뒤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건너가면 이제 상도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경사가 심한데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한강 조망이 또 될 거고, 그리고 9호선 역세권, 그리고 도로 교통망도 가장 좀 편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구역이 대장 구역이 될 것인데 지금만 해도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 하임이 바다래 한강 뷰가 잘 조망되는 곳들 위주로 알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전고점이 25억까지 올라갔던 그런 굉장히 지리적으로 반포의 서쪽에 위치해서 핵심지 서초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근데 흑석의 장점과 단점은 좀 명확하긴 합니다. 장점이라면 서울의 서초강남 핵심지와 가깝고 바로 앞쪽으로 또 여의도, 그러니까 CBD와 YB, 그러니까 GBD와 YBD 강남권역의 일자리와 여의도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뉴타운이라는 거죠. 주거벨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좋다. 그러나 아무래도 흑석 뉴타운이 약간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 그 현충원이라든지 뒤쪽의 산이라든지 해서 좀 폐쇄되었다, 좀 막혔다. 실질적으로는 뒤쪽으로 이제 도로망으로 뚫려 있긴 한데 좀 확장성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죠. 앞으로는 한강이고 뒤로는 산이고 뭐 이렇게 중앙대 병원과 중앙대가 좀 상노동하고 좀 약간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노량진 뉴타운 쪽하고 이쪽 좌측편에 노량진 뉴타운 쪽하고도 조금 뭔가 좀 단절된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핵심지
지역에 주거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뉴타운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흑석 3번 출구에서 갑니다. 1구역, 2구역 상권지를 거쳐서 가면 큰 길 따라서 가면 여기 이제 11구역이죠. 11구역 2주가 거의 진행이 됐는데 2주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철거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펜스 아직 안 져서 여기를 간단하게 둘러보실 수 있고 또 이쪽 어딘가에 이제 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둘러보실 수가 있다. 현충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현충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자, 그래서 11구역을 좀 둘러보고 나오시면 기축단지들을 보실 수가 있죠. 뭐 흑석 센트레빌이라든지 흑석 프루지오라든지 이런 단지들, 기존의 단지들, 4, 5단지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 이제 5번 곳으로 오면 여기가 9구역이죠. 9구역. 원래는 이제 롯데에서 수주를 했다가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H 켄트로 9이라는 명칭으로 9구역이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다. 2주가 다 끝났고 철거. 그러니까 여기 또 9구역이 좀 진행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관천 안지가 꽤 오래됐는데 2018년 12월 전에 이제 관리자문 인가가 났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좀 뭐 시공사 교체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철거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여기는 흑석 3구역 흑석 자이죠. 자이. 그래서 리버파크 자이가 입주를 올해 초에 2월에 입주를 했고 그래서 리버파크 자이를 좀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경사가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흑석뉴타운의 가장 꼭대기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아크로리버하임하고 그리고 자이하고 좀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6구역에서 경사가 져서 뭐 한강이 일부 조망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한강 조망이 막 거실에 크게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조망이 되는 거고 또 9구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강 조망되는 부분들도 막힐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7구역 아크로리버 하임과 흑석 자이의 시세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흑석뉴타운과 더불어서 좌측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2구역과 6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2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시장을 이제 시세를 계속 트래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흑석뉴타운에서는 좀 도보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5km 내외이고 그래서 뭐 그냥 둘러본다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부동산까지 같이 이렇게 다녀본다면 2시간 반 선에서 2시간 정도 선에서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소의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한강변 라인 쪽의 아파트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11단지도 걸어보시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 현대아파트들에 의해서 약간 좀 조망이 가려져요. 그래서 저층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구역 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 총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지금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1구역 뭐 9구역 이런 구역들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입주 물건은 뭐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아직 한 바퀴 안 돈 것이다. 그래서 호가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했고 기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캐슬이죠. 에드폴의 에듀타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드폴이죠. 학교가 뭐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흑석 뭐죠? 여기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중앙대 부속초등학교, 중대부초 여기는 인기 있는 사립초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 둘러싸여 있고 단점은 흑석이 중대부고가 있었었는데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유치를 이제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제 정확한 일정들은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중 이제 고등학교가 신설되게 된다면 이제 조금 단점 아킬레스건이었던 고등학교가
좀 편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10구역 존치구역들 만나실 수가 있고 굉장히 크죠. 만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는데 아크로 리버 일반 아파트 단지와 뒤쪽 라인에 어떤 테라스 하우스를 겸비한 뒤쪽 저층 단지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살짝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단지 옆쪽으로 보면은 김연아 씨가 사는 신혼집인 흑석 마크이스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 가면은 또 한강의 뷰를 또 예쁘게 보실 수가 있는 정자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살짝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흑석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코스입니다. 여기가 흑석 뉴타운이고 신축이 될 것과 기축 단지들과 그리고 초기 구역들 이런 구역들을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내에서 꽤 상위 급지를 형성하고 있는 뉴타운 주거벨트 흑석이고요. 이거는 우리 애프터눈님의 시세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지도 보시면서 지금 1, 2구역, 11구역, 그 다음에 기존 구역인 4구역, 5구역, 기축단지죠. 기축단지들, 그 다음에 신축단지 내려와서 중대와 중대병원 상권 살짝 보시고 뒤로 가셔서 아크로 리버 하임까지 둘러보시고 오시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행복한 사랑님의 시세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챌린지 샷은 흑석자이에서 제일 윗구역 흑석자이에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석자이 문주에서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더우실 수 있는데 코스가 짧아서 또 나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흑석뉴타운 가시면 흑석뉴타운 간 김에 노량진 뉴타운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힘드세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한꺼번에 보는 건 힘들고 흑석뉴타운에서 흑석자이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상도동 이제 숭실대 쪽으로 이제 상도동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상도동까지 가셔서 예를 들면은 7호선 라인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짧은 구간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둘러보는 건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흑석 뉴타운의 신축, 그다음 신축될 것, 기축단지들, 대장단지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 한 지역이 쌓이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공부하는데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는데 이 자양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상해급치를 제가 설명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흑석뉴타운도 예를 들면 25평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내 돈 3억의 자본금으로도 전세를 끼고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입지력과 대출력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정말 3억의 투자 금액으로 무엇을 살까라고 했을 때 다 수도권 외곽밖에 생각이 안 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갭 투자로. 그런데 의외로 입지력 우리가 이렇게 임장 챌린지를 하면서 밟아서 쌓는 자양분 위에다가 전략과 기술, 대출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이런 틈새들을 활용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흑석, 송파, 신축단지들, 마포, 고덕 이런 단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일일이 제가 임장 챌린지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꼭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저는 자부하는 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핵심지, 더 좋은 곳 더 신축단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 챌린지 꼭 같이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임장 챌린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